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내용은 이더리움 관련된 이야기와 그 다음에 셧다운 관련된 이야기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이번 셧다운 추이는 우려감은 있다라고 했지만 제가 이제 경험을 한 2번을 해봤는데 이게 셧다운이 장기로 가지만 않는다라고 하면 시장의 충격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 포인트는 환율에 따른 동향만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셧다운이 좀 장기적으로 올라갈 것 같다라고 하면 아마 1450원이나 1430원대까지는 아마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 그거에 따른 대응도 대부분 전체적인 지수가 좀 밀리는 현상이 나와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형태에서 셧다운 기간이 어느 정도에서 마무리가 될 것이냐, 그리고 웬만하면은 또 아시아 증시는 대부분 휴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시장의 파급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는 시장입니다. 말 나온 김에 즐거운 추석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셧다운에 이제 돌입을 할 때 S&P 500이나 미 국채 부분에 따른 변동성은 이제 약간 미비할 것이다 라고 저도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장 많이 흔들렸을 때는 이제 관세 영향과 셧다운 부분하고 바이든 때 한번 좀 출렁거렸을 때 빼놓고서는 그래도 지수가 뭐 예를 들어서 그거 하나로 뭐 30% 이상 밀렸던 적은 거의 없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셧다운이 되게 되면 이제 연방 정부에 해야 되는 역할이 이제 순식간에 정지가 되고요. 그리고 모든 공공시설이 중단이 되고 그 다음에 공무원들에 따른 월급 지급이 중단이 되는 그런 기현상으로 인해서 소비 심리가 상당히 많이 위축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의 저소득층 기반에 있는 저축률 추이도 생각보다 많이 떨어지고 있고 소비도 많이 다운이 되어가고 있는 모습을 이번에 수치상으로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이 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건 이제 셧다운이 반복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때까지 그 반복된 부분에 따른 학습이 이미 되어져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기간만 좀 길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충분히 커버가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궁금한 건 이제 과거의 S&P 500 추이로만 이제 보았을 때 이제 이번에 좀 잘 버텨서 추가적으로 더 상승을 해줄 수가 있냐가 관건이 되겠죠. 그 이유는 아무래도 요즘에 이제 DAT 기업이 어디에서 돈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주식을 찍어내가지고 돈을 어디다가 공급을 해주고 있죠? 예, 코인을 에다가 계속 매수를 해주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지수가 좋아야 됩니다. 그러면 1930년도 때부터 지금 때까지 추이를 보게 되면 대부분 주기 패턴이 상승 주기 패턴이 대상승 시즌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산업 대비 마다에 따른 추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산업 시기와 그 다음에 인터넷 시기 부분이 좀 맞물려서 좀 많은 성장이 이루어졌고 이제는 AI 시기로 좀 넘어가는 시점이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12년 정도가 지났기 때문에 이제 13년이다. 엄밀히 따지면 25년도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짧게 보면 16년이면 이제 대충 한 3, 4년 남았고요. 그리고 이제 20년으로 보면 8년이 남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요 주기 패턴에서 아무래도 4년마다에 따른 대선 주기도 있다 보니까 웬만하면 제가 보기에는 4년 주기에 따른 시점에서 조금은 영향을 좀 받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드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아마 얼추 좀 맞아 떨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면 그 전 때까지는 그래도 러프하게 갈 것이다. 단 이게 이제 코인과 지수와 이제 직결성으로 맞아 떨어지면서 흘러갈 것인지는 이제는 검증을 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10월 달에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패턴 주기 비트코인의 패턴 주기를 깨고 새로운 패턴 주기가 형성이 되면서 흘러갈 것이냐. 그 주기에 있는 기간도 오차 범주가 있으니까 그 오차 범주는 못해도 2개월 정도에 있는 추이를 좀 넣으면서 우리가 좀 봐보자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더리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이더리움에 따른 수급 추이는
그게 좀 나쁘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다시 회복세를 보여주었는데 왜 이렇게 이제 이더리움 이번에 방향성이 좀 애매하게 지금 박스권으로 가져가고 있냐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이유는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DAT 기업들에 따른 추이가 한번 긁어주고 그 다음에 ETF가 한 번 더 긁어주고 이 시점이 동일하게 떨어져 주어야 됩니다. 이게 둘 다 효과가 떨어져야지 올라갑니다. 둘 중에 하나가 화력이 떨어지면 못 올라갑니다. 요즘 통상 움직이는 거래 비중을 보게 되면 대부분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실정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 우려적인 추이도 이번에 한동안은 좀 많은 유출이 있었잖아요. 이제 좀 유입이 들어오기도 했지만 근데 대부분 레버리지에 따른 추이도 계속 확인을 하면서 우리는 투자를 해야 될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레버리지에 따른 매도 비중이 좀 더 나와준다고 하면 조금은 더 못 올라가는 형태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레버리지 동향 추이를 보게 되면 한없이 좀 많이 내려가는 추이를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레버리지에 따른 위치 동향을 좀 잘 확인을 하고 매도세가 좀 더 많이 나오지 않기를 바라야 되겠죠. 어차피 이제 추석 시즌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아마 지금에 있는 변동성은 반으로 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바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번외적으로 팬들 공식 입장 발표가 나왔는데요. 뭐 해킹이냐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 주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고래 지갑이 털려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 책임은 아니다. 고래가 지갑 관리를 잘 못해서 그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팬들이 문제가 발생을 하면 이더리움에게도 좀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도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아이겐이 이번에 좀 더 메인 알파를 출시를 하면서 또 새로운 부분에 따른 추이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AI 에이전트와 같은 복잡한 연산을 온체인에서 검증 가능하게 실행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시점인데요. 그러면 데이터 센터에 있는 퀄리티 좋은 데이터 센터를 계약을 해야 되고요. 그 계약에 되어져 있는 복잡 연산이 잘 될 수 있는 GPU를 제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실질적으로 얼마나 더 좋은 효과가 나올 것인지는 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이겐의 방향성은 나쁘진 않지만 진짜로 실행 능력 추이와 그 다음에 효과가 어느 정도가 나올 것인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테더가 이제 비트코인을 또 매입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비트코인 8,000개를 매입을 했는데 어떨까요? 네, 이번에 비트코인 ETF 동향 추이를 보게 되면 들어오게 했는데 대장이 무를 좀 뺐죠. 예. 블랙록에 자금이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크나 피델리티는 좀 많이 긁어주고 있지만 여기에서 대리적 역할로 이번에 이제 테더사가 이번에 좀 더 긁어주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방향성이 좀 더 좋게 나올 수가 있냐? 좋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가격 추이에서 너무 계속 맴돌면 힘이 계속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테더사가 사주는 거는 불규칙적으로 매입을 해주는 추이가 있습니다. 영업이익의 일정 부분을 비트코인을 좀 모아가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점을 좀 참고를 하시면서 보시는 게 맞겠죠. 그리고 이번에 이제 DAT 쪽에 따른 소식이 또 나와주기도 했었는데요. 이번에 DAT 쪽에서 이제 VC애들 3달러에 엑시트를 해주었던 또 이슈가 또 있기도 했습니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초기 투자 자본 받아놓고 그 다음에 우회 상장하고 그 다음에 VC애들 손익분기점 잘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그 다음부터 셀링이 계속 이어지면서 개박살이 났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왜 이야기를 해드리냐면 비슷한 알트코인들의 DAT 기업들이 엄청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느 시점이 이제 비슷한 예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2017년도 ICO 막 우후죽순 찍어냈었을 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DAT를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그런 애들이 계속 우후죽순 나올 건데 거기에서도 여러분들이 순수하게 약속을
다 이행시키고 지켜준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은 두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진실과 거짓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언제든지 배신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꼭 기억을 해 두시면서 DAT도 만약에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 좀 더 신뢰도가 있는 DAT 기업에 투자를 하시고, 그 다음에 투자에 있는 그 기간마다 약속을 잘 지켜냈는지, 이행을 잘 하고 있는지, 이런 점을 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이더리움 부분에 최근에 톰리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톰리가 이때까지 이야기했던 추이에서도 대부분 얼추 좀 전반과 적중 추이를 좀 맞아 떨어졌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더리움의 비트마인에 몸담고 있는 실정에서 최근 발언은 이더리움이 좀 많이 올라갈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데 톰리에 있는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이렇게 저는 좀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그러냐면 현실성이 없는 부분도 있고요. 이더리움은 여전히 계속 개발 중이다 보니까 항상 그때마다 변동성이 많이 생기고, 그 다음에 그게 의도와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형태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그때가 가봐야지 알 수가 있다. 너무 자기가 몸담고 있는 쪽에 너무 풀긍정으로 이야기를 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맹신하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톱니에 이제 반대되는 의견도 어떤 SNS에서 이제 뭐 코인 트레이너를 하셨던 분이 또 글을 남기기도 했죠. 전 그 말에도 어느 정도 부분적 동의를 하고 있는 바가 될 것 같습니다. 단순한 몇 가지 그 내용 중에 좀 와닿던 내용은, 실질적으로 이더리움의 이번에 이제 채권 시장이 활성화돼서 이제 RWA 시장이 커지게 되었을 때 그만큼의 수익은 이더가 좀 많이 가져갈 것이다. 그리고 그거에 따른 업데이트도 그런 방향 쪽으로 가져가고 있는 실정이죠. 근데 이제 이거의 이제 반박성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던 이유가 그런 겁니다. 어차피 국제시장과, 그러니까 전체 채권시장 추이를 보게 되면 거래 빈도가 그렇게 활발하지 않아요. 연에 한 뭐 2번, 3번 이 정도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작용을 될 거냐. 왜냐하면 돈이 풀린 만큼 돈의 활용적 가치와 돈의 움직이는 방향성은 다 제각각 달라집니다. 어차피 자유시장 경제 체제의 끝판왕의 결과물은 개인이 어차피 모든 뭐 자정작용을 다해서 개인 금융화 시대로 넘어가는 시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개인이 말 그대로 내가 내 자체적으로 코인을 만드는 시대가 오고요. 그 말의 의미는 내 자체적으로 내가 자산 구성화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체적인 ETF 자체를 이제 되는 시대로 간다라고 볼 수 있고, 아니면 나의 복합적인 자산의 매력도가 있으면 내 토큰이나 내 이제 내가 발행했던 그 코인의 이제 가치가 많이 변동성이 생기는 시대로 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인적적 가치를 더 많이 올릴 수 있을 만한 무한한 형태로 갈 수 있는데, 이거는 먼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방향성은 이런 쪽으로 좀 간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개인들에 따른 추이에 개개인마다 이렇게 국채를 일부분 계속 가져가는 그런 루틴이 달게 되면 먼 훗날 톱니가 이야기했던 방향성이 맞긴 하죠. 근데 당장 보게 되면 10년 안에는 그런 시점이 좀 빨리 당겨져 가지고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냐. 왜냐하면 기술력 측면도 있고 그 다음에 그 투자를 해주는 투자처 입장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참고를 하시면서 투자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추석 시즌 때는 아마 재미없게 흘러갈 것입니다. 추석 이후에 또 보시면서 잘 재밌게 가족들과 잘 보내시고, 그리고 항상 건강을 잘 챙기시고 그렇게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